아줌마 따뜻한 집구석 놔두고 왜 기어나와? 몸이 근질근질해? 남자는 셔츠 아래로 비치는 탄탄한 근육 위, 문신이 꿈틀거리는 팔을 뻗어 여경의 모자를 느릿하고 거칠게 툭 쳤습니다. 동료 폭주족들은 끈적한 시선으로 낄낄거리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야, 비켜. 짭새 주제의 분위기 깨고 지랄이야? 확 밀어버린다? 굉음과 함께 엑셀을 밟으며 위협하는 찰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경의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대한민국 상위 1% 살인병기 707 특수임무단 중령 출신이라는 치명적인 사실을 말이죠. 무법자들을 향한 인간 병기의 무자비한 참교육. 과연 그들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심장을 조여오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주말 밤 11시. 번화가의 붉고 푸른 네온 사인이 8차선 도로를 유혹하듯 형광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윤서진 경위는 흐트러짐 없는 자태로 교통안전계 팀원들과 함께 차가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주황색 라바콘을 일렬로 세우고 위압적인 음주 단속 안내판을 도로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윤서진 경위님, 불토라 그런지 차들이 터질 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기 중에 벌써 알코올 냄새가 끈적하게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의경이 형광조끼를 단단히 여미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윤서진이 매끄러운 동작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주는 거 없어. 원칙대로 해. 술 냄새가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세워. 이 밤 쥐새끼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인 못 지나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밤 공기를 찢어밟길 듯한 날카로운 배기음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튜닝된 슈퍼카 한 대가 맹수처럼 도로를 질주해왔고 그 뒤로 육중한 고가 오토바이 12대가 검은 그림자처럼 대열을 맞춰 따라붙었습니다. 경위님, 저 미친놈들 좀 보십시오. 아주 우리를 죽일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한 팀원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방을 가리키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습니다. 슈퍼카가 단속 지점 100m 앞에서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급제동을 걸었고 오토바이들이 뱀처럼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들며 숨막히게 접근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윤서진의 눈동자가 감정 없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전원 대기해. 내가 신호 줄 때까지 숨소리도 내지 마. 윤서진이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거친 엔진음을 토해내던 오토바이들이 바리케이드 코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습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앞쪽 오토바이의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물고 삐딱하게 비웃었습니다. 쾌락에 젖은 눈동자, 바로 한재석이었습니다. 어이 짭새 아저씨들, 이 뜨거운 주말밤에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흥 다 깨지게. 한재석이 하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도발적인 표정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책임자인 김경사가 떨리는 손으로 확성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현재 음주 단속 중입니다. 전원 차량 정지하고 즉시 협조 바랍니다. 당장 시동 끄세요. 한재석은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오토바이 시동을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로울링 하듯 엔진을 울리며 천천히 전진해 바리케이드 앞 의경의 무릎을 뜨거운 앞바퀴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아씨,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우리가 물 좀 좋은 데서 놀겠다는데 왜 회방이야? 야, 니들 월급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몰라. 다 내가 펑펑 쓰는 돈에서 나오는 세금이라고. 겁에 질린 의경이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며 파랗게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한재석 뒤에 있던 폭주족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엔진 공회전 소리를 고막이 터질 듯 높였습니다. 거대한 굉음이 밤거리를 집어삼키며 확성기 소리마저 짓눌러 버렸습니다. 정지 신호 무시하지 마십시오. 즉시 시동 끄고 내리란 말입니다. 김경사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는 야수 같은 엔진 소음에 허무하게 묻혔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흥미롭다는 듯 하나둘씩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재석은 쏟아지는 시선을 즐기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웃어젖혔습니다. 야, 다들 봐라. 짭새들이 리얼하게 경찰 코스프레 중이시다. 폼나게 좀 찍어줘라.
윤서진이 어둠 속에서 그 난장판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수치심과 분노가 붉게 번져나갈 때 윤서진이 우아하면서도 절도 있게 바리케이드를 넘어 한재석의 오토바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차갑고 위협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시동 꺼. 윤서진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짧게 말하며 긴 손가락으로 엔진 키를 뽑으라는 서늘한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재석이 윤서진의 몸매를 위아래로 끈적하게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예쁜 여경이네. 근데 아줌마가 왜 튀어나와? 힘쓰는 놈들은 다 도망가고 연약한 아줌마를 제물로 보냈나? 한재석이 오토바이에서 비틀거리며 내리자 역한 알코올 향이 진동했습니다. 그는 흐느적거리는 걸음으로 윤서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하얀 얼굴에 대고 희뿌연 담배 연기를 후하고 뿜어댔습니다. 아줌마, 제복 입고 군대 놀이하려면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해. 여긴 뜨거운 어른들 노는 곳이라고. 알았어? 윤서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죽은 사람을 보듯 한재석을 고요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음주 측정기를 절도 있게 꺼내 들었습니다. 음주 측정 실시합니다. 잡소리 말고 여기에 입 대고 세게 부세요. 삐 소리 날 때까지 더. 윤서진이 측정기를 한재석의 입가에 들이밀자 그가 거칠게 손을 휘둘러 기계를 탁 쳐냈습니다. 야,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내가 술 좀 마셨으면 어쩔 건데? 감히 내까짓게 나를 잡아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한재석이 입안에 머금고 있던 소주를 윤서진의 측정기와 제복 위로 모욕적으로 캄뱉어버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기계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윤서진의 눈빛이 사리에 가깝게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 지금 공무집행 방해야. 지금 당장 체포. 윤서진의 입술이 열리기도 전에 한재석이 거친 숨을 내뱉으며 그녀의 제복 멱살을 휘감아 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숨결이 닿을 듯 좁혀졌습니다. 입 다물어 예쁜 아줌마. 내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덤비는 거야? 오늘 그 제복 내 손에 찢기고 싶어 환장했어? 등 뒤의 어둠 속에서 폭주족들이 늑대떼처럼 눈을 번뜩이며 몰려왔습니다. 녹슨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놈들은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경찰들을 포위하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윤서진 경위님, 피하세요. 김경사가 사색이 되어 무전기를 뽑아들고는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코드 제로. 본서, 긴급 지원 바란다. 지금 경위님이 포위됐다. 당장 지원 병력을 보내, 빨리. 한재석이 윤서진의 턱끝이 닿을 만큼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날숨이 윤서진의 콧날을 스쳤습니다. 야, 아줌마. 그 예쁜 얼굴 구겨지기 싫으면 내 말 들어.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거든. 좋은 말 할 때 꺼져. 응? 윤서진의 시선이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쥔 한재석의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주변의 소음이 물속처럼 아득해지며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본능이 혈관을 타고 짜릿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윤서진의 동공이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서늘한 경고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내 몸에 닿은 그 역겨운 손. 당장 치워. 한재석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윤서진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윤서진의 하얀 뺨을 노리고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감히 주제도 모르는 게 어디서 그따위 눈을 해. 찰나의 순간 윤서진의 왼손이 뱀처럼 유연하게 솟구쳤습니다.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손날이 한재석의 손목 급소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우두둑,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끄악, 내 팔. 한재석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짐승 같은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윤서진은 자비 없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리며 매끈한 다리로 한재석의 오금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육체와 육체가 부딪히는 둔탁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재석의 다리가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만한 독재자 같던 그가 단 2초 만에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비참하게 처박혔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의 자존심도 바닥에 지시겨졌습니다. 재석 형님, 이 미친 X씨. 눈이 뒤집힌 폭주족 하나가 살기등등하게 쇠파이프를 치켜들었습니다. 그 신호탄과 함께 10명이 넘는 사내들이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윤서진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윤서진의 손이 매끄럽게 허리춤을 스쳤습니다. 그녀가 손목을 가볍게 튕기자 왕악 하는 소름 돋는 마찰음과 함께 은색 3단봉이 서늘한 달빛 아래 길게 뻗어나왔습니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전연 죽여버려. 뼈도 못 추리게 밟아. 사리의 찬 고함과 함께 쇠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며 윤서진의 머리를 향해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일 무시무시한 일격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왈츠를 추듯 우아하게 허리를 틀어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 흐름 그대로 3단봉 끝이 남자의 급소인 명치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컥! 남자의 눈이 흰자위만 남은 채 뒤집혔고 입가엔 허무한 거품이 일었습니다. 윤서진의 몸이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회전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팔꿈치가 뒤에서 덮치려던 놈의 턱을 정확히 올려쳤습니다. 퍽! 턱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고막을 때렸고 사내는 줄 끊어진 인형처럼 허공에 붕 떴다 처박혔습니다. 이 독한 년이 죽어. 야구 방망이를 든 사내가 도끼를 품고 윤서진의 잘록한 허리를 노려 풀스윙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의 3단봉이 더 빨랐습니다. 캉! 쇠와 나무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는 듯한 충격음이 터졌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에 사내는 방망이를 놓쳤고 무기는 허공으로 까마득히 날아갔습니다. 틈을 주지 않고 윤서진이 로우킥으로 놈의 발목을 후려쳤습니다. 끄악! 내 다리. 바닥에 널브러진 사내가 벌레처럼 몸을 비틀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경위님, 제발 피하십시오. 김경사의 애타는 외침은 윤서진에게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전장의 지배자였습니다. 날아오는 네 번째 남자의 주먹을 가볍게 낚아챈 그녀는 그대로 손목을 비틀어 바닥에 쾅 소리가 나도록 꽂아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비열한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다섯 번째 놈이 목을 조르려 팔을 뻗는 순간 윤서진은 고개를 숙였다가 용수철처럼 튕기며 뒤통수로 놈의 안면을 가격했습니다. 컥! 내 코. 코뼈가 주저앉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압도적인 무력에 시민들은 공포 대신 열광에 빠졌습니다. 대박! 저 언니 봤어? 완전 액션 영화 주인공이야. 미쳤다, 진짜. 너무 멋있어. 여기저기서 탄성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대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윤서진의 화려한 액션을 담아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채팅창은 그녀를 찬양하는 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때 흥분을 주체 못한 여섯 번째 놈이 괴성을 지르며 최후의 발악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윤서진은 가소롭다는 듯 3단봉으로 공격을 쳐내고 전광석화처럼 놈의 손등을 가격했습니다. 쨍그랑 쇠파이프가 힘없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어지는 그녀의 날카로운 앞차기가 놈의 복부에 꽂히자 거구의 사내가 종이장처럼 뒤로 날아갔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목격한 나머지 일당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튀어. 저 여자. 인간이 아니야.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의 놈들은 폐잔병처럼 오토바이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요란한 배기음과 함께 놈들이 꽁무니를 빼려 했습니다. 윤서진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발치에 있던 헬멧을 집어들어 근육이 팽팽해질 정도로 팔을 뒤로 젖혔다가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향해 대포알처럼 던졌습니다. 헬멧은 무서운 회전력으로 허공을 가르더니 거짓말처럼 오토바이 앞바퀴 휠 사이에 쾅 하고 박혔습니다. 으악! 앞바퀴가 잠긴 오토바이가 잭나이프처럼 고꾸라졌고 운전자는 허공을 날아 처참하게 아스팔트에 갈렸습니다.
뒤따르던 오토바이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쾅, 쾅, 연쇄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엄마.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폭주족들은 이제 바닥에 널브러져 고통스런 신음만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윤서진이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수갑을 채워나갔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12명을 사슬처럼 엮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놈들을 거칠게 무릎 꿇렸습니다. 윤서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한재석의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한재석은 붉게 달아오른 손목을 감싸 쥐고 고통 섞인 신음을 흘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음주운전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서진이 귓가에 속삭이듯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한재석이 충혈된 눈으로 윤서진을 쏘아보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 넌 오늘로 끝장이야. 내 손에 죽는다고. 윤서진은 싸늘한 미소만 남긴 채 한재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어둠을 가르며 경찰차들이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들이닥쳤습니다. 관할 서장이 급히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피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을 본 서장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여기가 무슨 전쟁터야? 서장의 날카로운 비명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윤서진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교통안전계 윤서진 경위입니다. 음주 단속 중 집단 난동과 폭행이 발생하여 전원 제압 후 체포했습니다. 시끄러워. 당장 입 다물어. 서장이 윤서진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재석의 얼굴을 확인하고 신분증까지 본 서장은 공포에 질려 입술까지 파르르 떨었습니다. 한 의원님 아드님이라니 맙소사. 서장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내 독이 오른 눈으로 윤서진을 노려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윤경위? 너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든 거야? 제정신이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댄 건지 알기나 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냐고.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제 판단엔 오류가 없습니다. 윤서진이 꼿꼿한 자세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성을 잃은 서장이 윤서진의 뺨을 내리치려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의 이글거리는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서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눈빛엔 맹수 같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장은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손을 내렸습니다. 한재석 씨 빨리 병원으로 모셔. 구급차 당장 안 부르고 뭐해. 서장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윤경이 너는 당장 복귀해서 대기실에 처박혀 있어. 숨도 크게 쉬지 마. 서장님, 조서 작성이 우선입니다. 닥치고 꺼지란 말이야.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 먹고 싶어? 윤서진이 붉은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감도는 조사실. 윤서진은 고립된 섬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감사관 2명이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거만하게 넘기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윤경위 과잉 진압으로 옷 벗고 싶어 환장했나?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 장식하고 싶어? 감사관이 펜 끝으로 책상을 톡톡 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명백한 정당 방위였습니다. 놈들이 흉기를 꺼내들고 덤벼들었고 저와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제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12명 뼈를 다 부러뜨려나? 그게 방어야? 무자비한 폭력이지. 다른 감사관이 책상을 부서져라 내리치며 위협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압했습니다. 윤서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경찰이 킬러야? 민간인을 그렇게 패면 어떡해. 넌 무고한 시민을 건드린 거라고. 그자들은 시민이 아니라 흉기를 든 범죄자였습니다. 하, 답답해서 미치겠네. 한재석 씨 아버지가 그 한 의원이라고. 지금 윗선 뒤집어진 거 안 보여? 항해 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야.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가.
경찰 배지 반납할 준비나 하시지. 감사관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윤서진은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유치장의 싸늘한 공기 속에 윤서진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급 수트를 빼입은 변호사를 대동한 한재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른손엔 과할 정도로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가 윤서진의 코앞 철창 바로 앞에 거만하게 멈춰 섰습니다. 윤서진과 시선이 얽히자 한재석이 입꼬리를 비틀며 야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봐 아줌마,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돼? 주제 파악 좀 했냐고. 윤서진은 말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전화 한 통이면 법도 바뀌더라고. 넌 이제 끝장이야. 콩밥 먹을 준비나 하고 있어. 한재석은 붕대 감은 손을 트로피처럼 흔들어 보이며 휘파람까지 불며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그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윤서진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선혈이 손바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췌한 몰골로 풀려난 윤서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폰을 켜자마자 경고음 같은 알림 폭탄이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화면을 뒤덮으며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쇄도하는 연락에 손에 쥔 전화기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김경사의 이름이 화면에 뜨며 다급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윤경희님, 큰일 났습니다. 대박이 났다고요? 어젯밤 바디캠 영상이 유튜브에서 지금 조회수 1000만 뷰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윤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썸네일 위로 붉게 강조된 자극적인 영상 제목이 시야에 꽂혔습니다. 스마트폰 액정 위로 쏟아지는 찬사가 폭주하듯 스크롤을 뒤덮었습니다. 이게 진짜 경찰이지. 섹시한 카리스마 미쳤다. 윤서진은 뜨거워진 폰을 내려놓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녀의 손끝이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러나 열광의 끝은 차디찬 심판대였습니다. 사흘 뒤 숨 막히는 침묵 속에 징계위가 열렸습니다. 윤서진이 제복 스커트 자락을 스치며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저승사자 같은 위원들의 시선이 그녀의 보디라인을 훌듯 집요하게 꽂혔습니다. 위원장이 안경 너머로 그녀를 쏘아보며 서류를 탁 던졌습니다. 윤서진 경위, 과잉 진압으로 시민 12명을 박살낸 혐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정합니까? 날카로운 추궁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할 말 있습니다. 윤서진은 붉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당 방위였습니다. 12명을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정당 방위? 여기가 느와르 영화 촬영장인 줄 아나? 옆자리 위원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놈들이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제 목숨, 그리고 동료들의 생사력 탈권이 걸린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소한만 제압해야지. 백경희, 당신은 선을 넘었어. 제복 입은 깡패야? 선을 넘은 건 그 짐승들입니다. 공권력을 유린하고 제 몸에 손을 댔습니다. 가만히 당해주라는 겁니까? 윤서진이 분노로 상기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을대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백경희, 어디서 고함을 질러? 위원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대중이 영웅 대접 좀 해준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사적인 울분을 폭력으로 푸는 건 경찰이 아니라 양아치나 하는 짓입니다. 우린 법을 지켜야 해요. 사심 따윈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붉어진 입술을 질끈 깨물며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범죄자 앞에서 우리가 겁먹고 도망치면 시민은 누가 지킵니까?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쓰레기들을 감싸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의실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위원들은 곤란한 듯 헛기침을 하며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백지수의 변명은 잘 들었소. 나가 있으시오. 윤서진은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비참한 기분으로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복도 벤치에 앉아 입술만 바짝 태웠습니다. 1분이 1년 같은 지옥 같은 30분이 흐르고 마침내 심판의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요. 윤서진이 다시 안으로 들어서자 위원장이 건조한 목소리로 그녀의 운명이 적힌 종이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윤서진 경위 정직 3개월. 선고가 떨어지자 그녀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파면만은 면해주는 거니 감사히 여겨요.
과잉 진압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3개월간 집에서 얌전히 반성이나 하시오. 알겠소? 위원장의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납득 못합니다. 절대 인정 못해요. 윤서진이 주먹을 꽉 쥐자 하얀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받아들여. 이게 다 자네를 봐줘서 내린 결정이야. 위원장은 귀찮다는 듯 서류를 덮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서진은 넋이 나간 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때 묻은 신분증을 꺼내고 허리춤을 조이던 묵직한 권총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마치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김 경사에게 총을 건넸습니다. 송하은님. 김 경사가 울먹이며 총을 받아들었습니다. 윤서진은 자신의 이름이 박힌 명패를 집어 서랍 깊은 곳,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뒤에 봐요. 제발 몸 조심하세요. 김 경사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해. 그녀는 쫓겨나는 사람처럼 사물함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손끝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족쇄를 찬 듯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정문을 나서자 야속할 만큼 찬란한 햇살이 윤서진의 찡그린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부신 빛이 오히려 처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안의 냉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서진은 거칠게 맥주 캔을 따 단번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탄산이 목구멍을 찌릿하게 긁고 내려갔습니다. 소파에 무너지듯 누운 그녀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선이 머문 곳엔 빛 바랜 액자가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땀에 젖은 전투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리즈 시절의 자신. 그 속에 윤서진은 누구보다 뜨겁고 당당해서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 더욱 잔인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거울 속엔 헝클어진 머리와 생기를 잃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괴로운 듯 남은 맥주를 털어넣고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어둠 속에 웅크려 페인처럼 시들어갔습니다. 새벽 옷이 정막을 찢는 날카로운 벨 소리에 윤서진은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띵동 띵동. 초인종이 발작하듯 울려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긴장감 속에 그녀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대답 대신 문 너머에서 어린아이의 애처로운 흐느낌이 새어들어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도어락을 풀고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차가운 복도. 7살 남짓한 아이가 낡은 배낭 하나에 의지한 채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은 멈추지 않는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어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실루엣을 확인한 윤서진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며 확장되었다. 정서윤? 네가 왜 여기에? 믿을 수 없는 현실, 바로 정서윤이었다. 오래전 인연을 끊고 남남처럼 살던 여동생의 딸이 유령처럼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다. 서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피 묻은 듯 구겨진 편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윤서진은 불길한 예감에 손끝을 파르르 떨며 그 종이를 거칠게 펼쳐들었다. 언니, 용서해줘. 놈들이 냄새를 맡았어. 더 이상 서윤이를 지킬 수가 없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 잠시만 숨겨줘. 놈들을 따돌리고 빚만 해결하면 바로 데려갈게. 제발 아이만은 살려줘. 윤서진이 미처 내용을 다 파악하기도 전 서윤이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매끄러운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이모, 엄마가, 우리 엄마가. 그 순간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짐승이 먹이를 노리는 듯한 서늘한 인기척이 감지되었다. 칠흑 같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산에 2명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주위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위기를 직감한 윤서진이 본능적으로 서윤의 팔을 낚아채 집 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육중한 현관문을 쾅 닫고 이중 잠금 장치를 걸었다. 가쁜 숨을 삼키며 인터폰 화면을 켜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성큼 다가왔다. 곧이어 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리는 소리가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어이 숨죽이고 있어도 다 알아. 쥐새끼 같은 정서윤이 여기 숨어들었지?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문 열어.
윤서진이 차갑게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눌렀다.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 낮고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예상치 못한 서늘한 기백에 사내들이 흠칫하며 망설이더니 기에 눌린 듯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이내 욕설을 투덜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구두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제야 윤서진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으며 바닥에 주저앉은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위태롭게 몸을 떨고 있었다. 윤서진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젖은 눈동자에 서윤과 시선을 맞추었다. 서윤아, 나를 봐. 괜찮아. 이제 안전해. 이모가 곁에 있어. 서윤이 울음을 터뜨리며 윤서진의 따뜻한 품으로 필사적으로 파고들었다. 가녀린 작은 몸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녀의 품 안에서도 계속해서 떨려왔다. 윤서진은 묘한 감정을 느끼며 서윤의 가녀린 등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다음 날 아침 6시 정각. 윤서진이 맞춰둔 칼 같은 알람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날카로운 군대 기상 나팔 소리가 고요했던 방안을 찢어질 듯 가득 채웠다. 윤서진은 기계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윤이 잠든 방으로 직행했다. 전원 기상. 훈련병 정서윤 기상 시간입니다. 즉시 기상 실시. 윤서진이 망설임 없이 이불을 확 걷어내자 찬 공기가 들이닥쳤다. 서윤이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다시 확 끌어당기며 허공을 향해 발을 뻥 걷어찼다. 아, 진짜. 이모 시끄러워. 저리 가란 말이야. 서윤이 짜증 섞인 비명을 지르며 다시 이불 속 깊은 곳으로 폼뱅이처럼 꾸물꾸물 파고들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윤서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지금 즉시 기상하지 않으면 작전. 아니 유치원 등원 스케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싫어. 안 가. 더 잘 거야. 서윤이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윤서진이 깊은 심호흡으로 화를 눌렀다. 알겠다. 타협한다. 딱 5분. 5분간의 추가 휴식을 허가한다. 윤서진은 거실로 나와 비장하게 종이와 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생활 계획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유경 기상 60세면 620 조식. 숨 쉴 틈 없이 빼곡한 일정을 적어 벽에 보란 듯이 딱 붙였다. 30분이 지나서야 윤서진은 흐물거리는 서윤이를 겨우겨우 일으켜 세우는데 성공했다. 반수면 상태인 아이를 화장실로 질질 끌고 가 칫솔을 손에 쥐어주었다. 칫솔 각도 45도 유지. 상하로 정확히 10회씩 왕복한다. 양치 실시. 서윤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몽롱한 상태로 칫솔을 입에 물었다. 성의 없이 두어 번 문지르고는 거품을 쌩 뱉어버렸다. 다 했어. 나갈래. 동작 그만. 세척 불량이다. 재실시. 아 싫어. 대충 해. 서윤이는 틈을 타 화장실을 탈출해 쏜살같이 뛰쳐나갔다. 윤서진이 그 뒤를 쫓으며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짚었다. 적진 침투보다 육아가 더 힘들 줄이야. 식탁 위에는 완벽하게 계량된 볶음밥 2그릇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당근, 브로콜리, 닭가슴살. 영양학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간이 전혀 되지 않아 마치 모형 음식처럼 차갑고 맛없어 보였다. 윤서진이 의자를 당겨 서윤이를 강제로 착석시켰다. 식사 개시. 잔반은 허용하지 않는다. 전량 섭취해. 서윤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볶음밥을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레 입에 넣었다. 순식간에 아이의 미간이 구겨졌다. 으악. 이게 뭐야? 종이 맛이야. 맛없어. 챙그랑 서윤이가 숟가락을 식탁에 거칠게 내던지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의 황금 비율이다.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야. 섭취해. 싫어. 햄버거. 햄버거 먹고 싶다고. 기름진 거. 서윤이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차가운 바닥에 대자로 벌러덩 드러누워 버렸다. 발을 동동 구르며 고막이 찢어질 듯 악을 쓰고 울기 시작했다. 집안이 울음소리로 진동했다. 정서윤, 떼쓰지 마라. 기립. 윤서진이 단호하게 서윤이를 일으키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서윤이는 매몰차게 그녀의 손을 탁 뿌리쳤다. 햄버거 내놔. 사달라고. 조식으로 정크푸드는 불가하다. 건강에 해로워. 기각한다. 우리 엄마는 사줬어. 엄마는 해줬단 말이야. 이모 미워.
아이의 비수 같은 말에 윤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윤이 목청을 높여 통곡하자 냉철하던 윤서진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총을 셈 때도 없던 수전증이 생긴 듯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협상하자. 중식으로 햄버거를 조달하겠다. 그러니 지금은 이걸 조금이라도 섭취해. 싫어. 지금 당장. 불가하다. 규율은 지켜져야 해. 아침 식사 프로토콜을 준수해라. 싫어, 싫어, 싫어. 햄버거. 서윤이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시위를 이어갔다. 윤서진이 초조하게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타임 리미트. 유치원 버스 도착까지 30분 전. 위기였다. 알았다. 작전 변경. 일단 기상해. 세면하고 환복한다. 시간이 없어. 윤서진이 짐짝을 들듯 서윤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서윤은 허공에서 발버둥치며 울며 겨자 먹기로 화장실로 연행되었다. 20분이라는 데드라인. 윤서진이 서윤이의 가녀린 손을 낚아채듯 문을 열었습니다. 타겟 지점까지 500밈. 윤서진이 서윤이를 등 뒤로 거칠게 밀착시켰습니다. 꽉 안아 떨어지면 끝장이야. 윤서진의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폭발적으로 질주했습니다.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요원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뜨거운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모, 너무 빨라. 무서워. 서윤이가 윤서진의 젖은 어깨를 꽉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류장에 미끄러지듯 도착하자 거대한 버스가 위압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윤서진이 가쁜 숨을 삼키며 서윤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교사가 묘한 눈빛으로 훑어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서윤이 어머님? 아닙니다. 이모입니다. 윤서진의 목소린 차갑고도 매혹적이었습니다. 윤서진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타겟 서윤. 금일 바이탈 양호. 특이 동향 없음. 인계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에선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교사는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며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윤서진의 탄탄한 몸매에 꽂히며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저 여자 포스 봐. 킬러 아니야? 말투가 소름 돋아. 교사가 붉어진 얼굴로 서윤이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아, 네. 안전하게 모실게요. 서윤아, 탑승하자. 서윤이가 버스에 오르자 윤서진이 짧게 손을 흔들었고 버스는 굉음을 내며 멀어졌습니다. 윤서진이 방전된 몸을 이끌고 귀가했습니다. 문을 열자 폭격 맞은 듯한 거실이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사방에 널린 장난감은 지뢰밭 같았고 인형과 블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식어버린 볶음밥이 처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깊은 탄식과 함께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매끈한 등 라인이 드러나며 블록을 줍고 다시 몸을 일으켜 인형을 쓸어 담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얇은 티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살결에 달라붙었습니다. 테러범 제압이 100배는 쉽겠어. 여긴 소리 없는 전쟁터야. 윤서진이 거친 숨을 내뱉으며 입술을 훔쳤습니다. 며칠 후 정적을 깨고 윤서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긴급 지령처럼 도착한 유치원 알림장. 학부모 참관 및 요리 서바이벌. 윤서진의 눈빛이 매섭게 텍스트를 스캔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가했습니다. 윤서진이 현관으로 마중 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복귀했어? 오늘 임무. 아니, 유치원은 어땠어? 서윤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응, 흩어지는 목소리. 윤서진이 즉시 무릎을 꿇고 서윤이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보고해. 무슨 일이지? 누가 널 건드렸어? 애들이 나만 엄마 없대. 서윤이의 눈가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윤서진의 심장이 총알에 뚫린 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리대회에 다들 엄마랑 온대. 나만 혼자야. 나만 외톨이야. 서윤이가 떨리는 고사리 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윤서진이 서윤이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었습니다. 누가 그래? 내 뒤엔 내가 있어. 내가 간다. 정말? 이모가 진짜와? 서윤이가 젖은 눈을 들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한 팀이야. 가서 이모가 기절할 만큼 맛있는 걸 만들어줄게. 윤서진이 비장한 눈빛으로 약속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전의 날. 조리실은 학부모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사한 앞치마를 두른 엄마들 사이
윤서진은 마치 전투복을 입듯 앞치마끈을 조이며 서윤이 옆에 비장하게 섰습니다. 적군? 아니, 옆 테이블 엄마는 섬세한 손길로 곰돌이 김밥을 조립했고 반대편은 토끼 샌드위치를 예술 작품처럼 빚어냈습니다. 아이들은 홀린 듯 그 아기자기한 광경에 시선을 뺏겼습니다. 윤서진이 타겟. 아니 재료들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밥과 참치, 야채. 윤서진의 손이 밥을 움켜쥐자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무시무시한 악력으로 밥알을 압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김 한 장을 밥 위에 척 덮어버렸습니다. 이모, 그게 뭐야? 무기야? 왜 이렇게 커? 서윤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전술 주먹밥. 윤서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주먹밥은 통제불능으로 커져갔습니다. 흡사 시한폭탄처럼 둥글고 위협적인 크기였습니다. 그 안에 참치를 화약처럼 채워넣고 윤서진은 온몸에 힘을 실어 재차 뭉쳤습니다. 와, 저거 봐. 괴물이야. 옆 테이블 아이가 경악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들은 윤서진의 흉기를 닮은 주먹밥을 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거 터지는 거 아니야? 진짜 폭탄 같아. 윤서진이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의 작전 결과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 경직된 미소로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어머, 파괴적인 비주얼이네요. 서윤이 이모님은 스케일이 압도적입니다. 윤서진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판의 시간. 테이블 위엔 보석 같은 도시락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윤서진의 거대 주먹밥은 마치 불발탄처럼 위협감을 뽐내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무거운 주먹밥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과감하게 베어 물자 서윤이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맛있어. 이거 완전 꿀맛이야. 서윤이가 볼이 터질 듯 빵빵하게 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모가 우주 최고야. 이모 요리가 챔피언이야. 서윤이의 치켜세운 엄지손가락이 윤서진에게 최고의 훈장처럼 빛났습니다. 윤서진의 입가에 묘한 떨림과 함께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심장 깊은 곳이 뻐근하게 조여오며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서윤이가 세상 행복하게 웃는 그 무구한 모습을 홀린 듯 바라보며 윤서진이 아이의 머릿결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며칠 뒤 나른한 오후, 윤서진이 서윤이를 데리고 긴장감이 감도는 유치원 앞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벤치에는 엄마들 5명이 마치 심사위원처럼 모여앉아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서윤이의 작은 손을 천천히 놓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가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서윤이가 그네 쪽으로 신나게 달려가자 윤서진이 숨을 죽인 채 벤치 끝자리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엉덩이를 붙이려 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서윤이 이모님 아니세요? 한 엄마가 윤서진의 몸매를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마치 살얼음판 같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서진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번에 요리 대회 때 그 거대한 주먹밥 만드신 분이시죠? 어머, 정말 취향이 독특하시더라고요. 그 압도적인 사이즈가 뇌리에 박혀서 잊히지가 않네요. 다른 엄마가 낄낄거리며 신경을 긁는 듯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윤서진이 붉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새로 산 명품 가방의 가죽 질감을 논하고 있었거든요. 이모님은 이런 쪽에 관심 좀 있으세요? 이거 이번 시즌 신상인데. 한 엄마가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훈장처럼 으스대며 들어보였습니다. 윤서진이 그 가방을 건조하고 무심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그런 화려한 껍데기엔 문외한이라서요. 잘 모릅니다. 아, 그러시구나. 역시 사는 세계가 다르시네. 참,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밤낮 없이 바쁘신가 봐요. 저는 결혼 안 했습니다. 미혼입니다. 윤서진이 매혹적이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들이 서로 기묘하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은밀히 주고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상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고된지 상상도 안 가네요. 특히 그 밤들을 혼자서 감당하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한 엄마가 가방을 거만하게 쓰다듬으며 비꼬았습니다. 윤서진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리 남편은 변호사거든요. 매일 법정 싸움하느라 바빠서 몸은 힘들지만 돈다발은 잘 가져오니까 참아야죠. 뭐, 우리 남편은 의사예요. 병원 과장이라 눈코 뜰 새 없는데
그래도 밤에는 꼬박꼬박 들어와서 같이 시간 보내주더라고요. 엄마들이 보란듯이 남편 자랑으로 화제를 돌리며 우월감을 즐겼습니다. 윤서진은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서윤이가 노는 모습만을 응시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밀려와 숨을 쉬기가 버거웠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서윤이가 거칠게 콜록거리며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목이 찢어질 것 같아. 너무 아파. 서윤이가 가녀린 목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감싸쥐며 고통스럽게 칭얼거렸습니다. 윤서진이 서윤이의 이마에 다급히 손을 갖다 댔습니다. 손끝에 닿은 피부가 불덩이처럼 뜨거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열이 심해. 많이 아프구나. 일단 침대에 눕자. 윤서진이 식은땀이 흐르는 서윤이를 침대에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체온계를 가져와 재보았습니다. 약 먹고 한숨 푹 자면 괜찮을 거야. 이모가 밤새 옆에 있을게. 윤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서윤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물을 삼키고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11시. 윤서진이 불안한 마음에 서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가 온몸이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더워. 추워. 윤서진이 다시 이마에 손을 대자 손이 데일듯 아까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체온계 액정이 붉게 깜빡이며 40도라는 위험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윤서진이 공포에 질려 서윤이를 다급하게 흔들었습니다. 서윤이가 힘겹게 눈을 떴지만 초점은 이미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나 엄마 보고 싶어. 서윤이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애처롭게 울먹였습니다. 윤서진의 손끝이 제어할 수 없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거칠게 집어들어 119를 누르려던 손가락이 순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생사가 엇갈리던 아찔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깊은 산악지대에서 고립되었던 그날 밤, 동료 한 명이 고열로 쓰러져 사경을 헤맸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3일,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야 했던 절박함이 본능을 깨웠습니다. 그때 몸으로 익혔던 응급처치가 전율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윤서진이 결단력 있게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건을 적셨습니다. 미온수로 충분히 적신 수건을 단단히 짜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수건으로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아이의 나신을 천천히 그리고 섬세하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이 뛰는 목덜미, 겨드랑이, 사타구니, 안쪽 깊숙한 곳을 집중적으로 닦으며 열기를 훔쳤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모가 여기 있어. 내가 널 반드시 지켜줄게. 윤서진이 귓가에 입술을 대고 낮게 속삭이며 주문을 외우듯 아이를 달랬습니다. 수건을 다시 적셔와 펄펄 끓는 이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한 뒤 노트를 꺼내 체온과 시간을 강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23시 30분 40도, 30분마다 숨 막히는 긴장 속에 체온을 체크했습니다. 젖은 수건을 계속 갈아주며 마른 입술 사이로 물을 조금씩 숟가락으로 흘려 넣었습니다. 새벽 2시,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풀리듯 체온이 드디어 38.5도로 떨어졌습니다. 윤서진이 그제야 막혔던 숨을 토해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을 뒤덮었던 붉은 열꽃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의자를 침대 옆으로 바짝 당겨 앉아 서윤이의 여린 손을 자신의 손 안에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극도의 긴장이 풀리자 눈꺼풀이 유혹하듯 무거워졌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툭 떨어지며 서로의 온기를 느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5시 서윤이가 맑아진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무늬를 멍하니 쫓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윤서진이 불안한 쪽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얀 목선이 힘없이 꺾여 있는 모습이 묘하게 애처로우면서도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정서윤이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손으로 이불을 낑낑대며 끌어와 윤서진의 가녀린 어깨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윤서진은 마치 기절한 듯 깊은 잠에 취해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정서윤이 다시 이불 속으로 살포시 파고들었습니다. 아침 7시 날카로운 알람처럼 윤서진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뻐근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정서윤을 향했습니다.
정서윤이 새근거리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길로 조심스레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고 서늘한 감촉만이 남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윤서진이 쿵쿵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서윤은 언제 아팠냐는 듯 생기를 되찾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모, 나 이제 멀쩡해. 놀이터 가자. 정서윤이 윤서진의 손을 힘껏 잡아 끌었습니다. 윤서진은 아이의 넘치는 활기에 전염된 듯 환하게 미소 지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하자마자 정서윤이 그네를 향해 다다다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아이 3명이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위협적으로 정서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너 엄마 없지? 너네 엄마 도망갔다며? 한 아이가 정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정서윤이 중심을 잃고 위태롭게 비틀거렸습니다. 우리 반에서 엄마 없는 애는 너뿐이야. 거지래, 거지. 다른 아이가 비수꽂히는 말을 킬킬거리며 내뱉었습니다. 정서윤의 커다란 눈망울에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투명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윤서진이 서늘한 기운을 풍기며 아이들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와 아이들 앞에 거대한 산처럼 섰습니다. 얘들아. 윤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압도된 표정으로 윤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친구한테 그러면 못 써. 서윤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 왜요? 싫은데요. 박민준이 반항적인 눈빛으로 삐딱하게 대꾸했습니다. 윤서진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500원짜리 동전을 꺼냈습니다. 자, 여기 집중해봐. 이 동전 보이지? 윤서진의 긴 손가락 위에 동전이 유혹적으로 놓였습니다. 손가락이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동전이 허공으로 흩어지듯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우와, 방금 뭐야? 아이들이 홀린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삼켰습니다. 어디 갔어요? 분명 있었는데? 어디로 갔을까? 한번 찾아볼까? 윤서진이 매혹적인 눈빛으로 제일 짙게 진 아이에게 다가가 뒷과 뒤를 은밀하게 훑었습니다. 동전이 마법처럼, 아니 기적처럼 손끝에서 톡 나타났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네. 아이들이 탄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저도 해주세요. 흥분한 아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윤서진이 다시 동전을 손바닥에 올리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진 동전은 이번엔 다른 아이의 귓불 뒤에서 짜릿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술사다. 진짜 마술사야.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정서윤이 어깨를 으쓱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모예요. 우리 이모 마술 진짜 잘하죠? 서윤아, 우리랑 같이 놀자. 응? 마술 또 보여달라고 해줘. 한 아이가 정서윤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경계심을 허물고 까르르 웃으며 그네로 뛰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냉담하게 있던 엄마들은 할 말을 잃은 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 모습을 지켜만 봤습니다. 한 엄마가 쭈뼛거리며 윤서진에게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저기, 이모님, 아까 그 마술 정말 홀릴 듯이 신기하네요. 혹시 어디서 전문적으로 배우셨나요? 전문 마술사 같으시던데. 아, 그냥 예전에 취미로 틈틈이 배웠을 뿐입니다. 윤서진이 쑥스러운 듯 매력적인 눈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다루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저희가 뭔가 단단히 오해했나 봐요. 죄송해요. 경계하던 다른 엄마들도 하나둘씩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와인이라도 한잔해요. 육아 이야기도 나누고 그 신기한 마술도 좀 은밀하게 가르쳐주세요. 한 엄마가 아까의 냉랭함은 잊은 듯 환하게 웃으며 유혹하듯 제안했습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 갈게요. 그 사이 정서윤은 하늘에 닿을 듯 그네를 높이 타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아침 7시 윤서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트렁크에 짐을 실었습니다. 텐트, 침낭, 맛있는 식료품들이 테트리스 하듯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때 정서윤이 자기 몸만한 작은 배낭을 야무지게 메고 현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모, 나 준비 완벽해. 이것 봐